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이 들 텐데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정보나 전달 사항을 놓치지 않을지 좀 더 신경 쓰기 마련이죠. 마침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 안내서를 제작했는데요. 한국어를 포함한 10개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이해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육 안내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있다 시간입니다. 최근 완주군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 일반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름방학을 맞은 완주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심심행 캠프. 일단 재밌어 보여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어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의 진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새로운 거 배워서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하려면 오려고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완주군 청소년들, 그 현장을 만나봅니다. 완주군 소양면, 고요하던 마을이 시끌벅적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또래 친구들끼리 3, 4, 5 모인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캠프하러 왔어요. 캠프. 완주군 청소년들이 5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진로 탐색 등을 하는 캠프인데요. 오늘은 캠프 두 번째 날, 영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표현해보기로 했는데요. 막연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화시키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전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콜라주 형식으로 만드는 걸 프로그램으로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아직 막연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 조금씩 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 번역가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러면 웹툰 작가는 상관없나? 그런데 이상하다. 영어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네요. 그 이유, 단순히 영어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 요리사, 경찰, 군인, 소방관. 검사, 판사, 대통령, 국가수, 변호사를 잡았어요. 형이 꿈은 꾸라고 있는 거라 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청소년들 옆에서 도움을 주는 대학생 멘토들은 아이들과 같은 완주군 출신인데요. 덕분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5학년 아이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애들이 뭐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좀 달라서 더 설명도 하게 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돈독해지고 거기에 같은 지역 출신 멘토들까지 생긴 청소년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표현해가는 이 과정이 즐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참 밝죠? 먼저 있은 이름 없음 팀 A조부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꿈을 영어로 표현한 아이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진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 하나라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자 맛있게 먹으라. 캠프가 진행되는 5일 동안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맛과 영양 골고루 잡은 식단인데요. 영어 시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나요? 이 친구 밥을 꾹꾹 눌러 담네요.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즐기며 먹는 밥. 엄마 손만 못지않게 꿀맛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 비빔밥이요. 고기 괜찮아. 아직은 더운 한낮 시간.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늘 하던 휴대전화 게임도 함께하니 더 즐거워 보이네요. 딸이랑 논다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저의 진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오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먼저 과학 시간인데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상 현실 세계를 체험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 현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가상 현실 속 나 아바타를 만들어 꾸민 후 그 안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합니다. 코딩? 일하기 하기가 뭐 아바타 꾸며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깔아봤는데 친구들이랑 친근함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엔 문화예술 체험 시간. 오늘은 목공예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마다 두드리고 때리고 목공 예술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처음 하는 목공예가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그 과정마저 즐거운 체험이네요. 만들 집이 있어요. 혼자 힘으로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수납함을 완성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놀면서 마음을 강하게 잡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슬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뿌듯함마저 느껴지는데요. 각자 그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 이렇게 더운데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해서 참고 이런 시간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요. 애들이랑 같이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동체라는 이런 거를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시간. 이번엔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는데요. 사뭇 진지한 태도로 앉아있죠. 완주 군수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요. 군수님은 공부하기를 좋아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공부는 자기가 해서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어디 하겠다. 그 다음은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이걸 통해서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군수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하는 아이들. 초롱초롱한 아이들 모습에 완주 군수 역시 진지하게 답변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소멸됩니까? 다문화가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이 정착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과 일반 가족의 아이들이 같이 만나서 여름방학을 함께 보내면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심심행 캠프. 우리 아이들에겐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영어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재미 봤으면서 일석이조 아니었나 싶네요. 아직은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꿈꿀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김민정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는
한국에서 뭐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면 주택에 사세요? 어떤 형태의 집에 사시나요? 네, 저 지금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신 적도 있으세요? 네, 전에는 아파트에 쭉 살아왔다가 네. 지금은 사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택으로 이사 왔어요. 네. 캄보디아에도 이런 한국의 고층 아파트가 있나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 따라서 많은 아파트를 짓기만 시작합니다. 그럼 민정 씨가 캄보디아 계셨을 때는 뭐 고층 아파트에 살진 않으셨겠네요.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옛날 그 집 살았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살고 계신 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정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립수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훈 씨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인사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한 달 반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아이들 그 병원 의료 관련 일도 좀 보고 즐겁게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성훈 씨는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고 계신데요. 성훈 씨는 그러면 지금 어떤 집 형태로 된 곳에 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사오는 곳은 타운하우스 안에 있는 쌍둥이 빌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한국에 뭐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도로에 붙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이런 타운하우스 안쪽이 조금 더 안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쌍둥이 빌라라고 하는 거는 주택 하나를 좌우로 중간으로 반을 나눠서 두 개의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주거 형태입니다. 네, 보통 영어로는 트윈하우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역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형태의 집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훈 씨가 준비하신 영상을 보면서요, 캄보디아와 한국의 이 주거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알컴생 TV의 알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와이프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여자 결혼하기 전에 또 한국말 배우는 것, 요리, 한국 요리도 배우고 싶은 여자는 오케이. 오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치도 가르치고 이거 한국 요리도 가르치고. 한국 요리하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엄마? 할 수 있어요. 한국어 학원 보고 할 거라고 그때 갑자기 생각하는 바람에 이온몰 2 근처에 보면은 플랫이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도 플랫 하나지만은 그래도 방이 4개 나오니까 임대료는 또 동일하다고 해요. 열쇠 받아서 옵니다, 이제. 열쇠. 여기는 이온몰, 저쪽에 이온몰 있는 이쪽 뒤쪽에 있는 보라이 비포 투마이 단지인데 여기는 딱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네. 이 집 같아요. 집을 보러 온 거죠, 지금? 보러 간 거. 이것만 또 따로 빌릴 수도 있는 거야? 오랫동안 좀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뒤쪽에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임대가 조금 많이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서 와 보니까 뭐 거미줄은 조금 쳐져 있지만 일반적인 캄보디아 집의 모습인가요? 요새는 이런 집을 많이 보면 지어요. 캄보디아 집들이 다들 이렇게 전구가 누런 전구를 써가지고 상당히 어둡게 보이거든요. 플랫 같은 경우는 이쪽 편은 다 다른 집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고 여기 앞에랑 여기 뒤에인데 뒤쪽은 또 지붕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앞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플랫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들어올 때는 꼭 불을 켜셔야 됩니다. 욕실도 깨끗하네요. 뭐 물이 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없고 플랫들은 계단이 가파르죠. 플랫은 이렇게 중간에 방이 하나 있죠. 요건 조금 높이가 좀 낮아요. 밑에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총 3층으로 여기 이제 되어 에어컨 있는 달려 집인가 있었는데 보죠? 에어컨은 뗐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중간방. 2층 있고 또 3층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이.
물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 뒤쪽 방은 플랫 중에 뒤쪽 방은 좀 방이 좀 작아요. 이것도 중간 플랫 방이기 때문에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튼도 다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뒤쪽에 아까 세탁기 있던데 그 위에 지붕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계단을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너무 이게 가팔라가지고 어르신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게 등산하는 기분이죠. 집이 세로로 높네요. 네. 이건 대신에 좀 층고가 좀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죠. 네, 메인입니다. 안방이 네, 여기 이만큼 2층에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보통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옷, 화장대, 옷 이런 거 이렇게 옷장 두고 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고 욕실은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욕조가 있죠. 네, 여기는 또 침대인데 침대는 뭐 킹 사이즈인데 매트리스는 작네. 이건 뭐 어차피 사용은 못 하는 거고. 침대를 이사할 때 안 여기도 지금 가져가나요? 원래 에어컨을 이쪽으로 달게 돼 있었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아마 여기서 이사 라인 빼는 게 나가는 좀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꼭 가던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비가 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스터룸은 밖에 이제 베란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집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차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복잡치 않다. 계속 저렇게 차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차가 들어오겠네. 원래 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위에 옥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옥상이 있죠. 저번에 봤던 집은 옥상이 없고 거기서 마무리되는데 옥상이 이쪽이 꼭 있나 봐요. 물이 안 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슬라브하고 그냥 섞어보도록 쳐놓은 거거든요. 옥상이 있어야 물통도 둘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저녁에 이런 데서 이제 보면 BBQ 파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집들은 이걸 다 막고 본인들만의 저기도 방 하나 만들어놨죠. 저 집 같은 경우도 이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시 창고 같은 걸 또 하나 추가로 만들어놨네요. 그죠? 본인들이 이렇게 세우고 싶으면 세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위로 올리는 공사들 하죠. 한국처럼 건축법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까다로울지 몰라도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네, 집을 보러 간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성훈 씨, 그 집을 보신 목적이 아내분이 이제 사업을 하길 원해서 이제 겸사겸사 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희 와이프가 이것저것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어 학원이랑 아니면은 지금 같이 다문화 가족이 되기 전 그런 그 사모님 되실 분들이 이렇게 한국 요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르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어서 주변에 한번 알아본 겁니다. 여튼 겸사겸사 집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영상 속에서는 플랫이라는 집 형태를 소개해 주셨고 이 플랫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어떤 형태의 집인가요? 예, 플랫이라고 하는 그 주거 형태는 보통 지금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아마 동남아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이런 형태의 주택이 있어요. 이 플랫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전면이 딱 4m에서 5m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게 한 유닛이고 뒤쪽으로는 10m, 15m, 20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위로 뻗은 어떤 주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상업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집에서 이제 간단한 장사를 한다거나, 조그만 커피숍을 낸다거나, 때로는 그 안쪽으로 이제 내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좀 활용도가 조금 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형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한국은 빌라라고 해도 이제 사면을 다 쓰면서 창문도 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사러 가면은 뭐 당연히 집의 컨디션도 보고 하겠지만 집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캄보디아는 방황한 것보다 행운부터 보더라고요. 어떤 거요? 행운. 행운? 네. 그
집 주인의 생일을 가지고 네. 그 점쟁이나 그런 거 찾아가서 행운은 언제 제일 좋은지 어떤 집 좋은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도 살면서도 방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살림을 해야 제일 행운이 좋은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불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믿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다 어떤 물건을 놓고 예. 또 어떤 사람이 살던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다른가 봐요. 예, 맞아요. 네, 그렇군요. 한국이랑 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달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떤지 성훈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캄보디아도 한국이랑 다 비슷한데요. 매매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단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매매나 이런 조금 매매 정도 큰 경우에는 조금 부동산을 조금 이용해서 같이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월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형태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군요. 한국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끼고 집을 보러 가고 또 뭐 매매도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네. 캄보디아하고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정 씨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전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놀랬어요. 매매는 알고 전세는 월세는 아는데 도대체 그 전세는 뭐냐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고 알았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대한민국이 이런 거 있구나. 내가 사는데 이 계약이 끝나면 내가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세 개념에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이 내가 네. 냈던 돈을 그대로 다 돌려받지? 되게 예.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집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성훈 씨가 보고 오신 집이 방이 4개인데 화장실이 5개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장실이 많은 건지, 캄보디아 집들은 원래 화장실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성훈 씨.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1층 플랫의 1층에는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그 위로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앞뒤로 방이 하나씩 해서 2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층에 이제 그 주무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화장실을 가러 1층까지 또 내려오셔야 되고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층마다 최소한 1개 또는 각 방마다 하나씩 해서 2개 정도는 다 있어요. 때로는 조금 협소할 때는 앞방하고 뒷방하고 중간에 공간을 화장실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서 서로 커넥팅 형태로 해서 둘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또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플랫 같은 경우가 상업적인 용도로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방들을 개별적으로 임대를 주기도 하고 집주인들이 또는 사무실 형태로도 조그맣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 뭐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벌써 캄보디아의 그런 문화와 한국의 주택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성훈 씨가 보시기에 한국의 아파트하고 또 그 캄보디아의 다세대 주택하고 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아파트하고 지금 이 플랫이라는 어떤 이런 형태하고는 서로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네. 플랫은 3층이나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 유닛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하고 서로 비교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도 좀 편하고 환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플랫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양쪽이 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서리 집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또 한쪽으로는 창을 또 낼 수는 있지만 중간에 있는 집들은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둡고 그리고 낮에도 이제 불을 켜야 되고 조금 답답한 그런 감들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라 그 일반 서민분들은 이런 플랫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지 이렇게 그 활용도가 좀 높다는 거죠.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다 캄보디아의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 문화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플랫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보면은 좀 오래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대대로 사는 그런 집들은 보면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진 집들도 있고 하거든요. 네. 캄보디아의 옛날식 집은 어떤 게 있나요? 캄보디아는 옛날 집을 보면은 프티아모라느라고 해요. 네. 프티아는 그 집이고 모라는 옛날 집의 뜻이에요. 네. 대부분 크게를 지어요. 네. 네. 가로를 3m 이상 하고 세로는 6m 이상을 지어요. 그리고 높이는 한 6m 정도. 그리고 지붕을 보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짓거든요. 옛날 집이. 밑에 층은 살지 않고 생활은 2층에 살아요. 근데 많은 외국 사람을 보면은 도대체 1층을 다 저기 짓는데 네. 왜 2층을 사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옛날에는 캄보디아 덥잖아요. 네. 덥고 그리고 벌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층을 살게 되면은 그런 그 위험한 그 짐승들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예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문을 또 많이 만들고 항상 오픈돼 있어요. 이게 더워서 문을 열고 바람을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짓는 편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런 집을 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1층에 항아리를 2개 놓고 비가 많이 올 때 그 비도 받고 일상생활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침대를 밑에가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주택의 개인 정원 같은 네.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여전히 캄보디아의 뭐 지역들 가면은 이런 형태의 집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중개업소 문화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영상 보니까 성훈 씨 아내분이 키만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집을 보러 가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집을 볼 때는 뭐 공인중개사와 같이 가는 경우가 없나 보죠? 어떤가요, 성훈 씨? 네, 캄보디아는 부동산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좀 대형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같이 중개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끼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문 앞에 보면은 전화번호,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임대 물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 집을 임대를 필요로 할 때는 원하는 지역에 가서 발품을 조금 팝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이런 게 붙어 있는지 거기에 전화를 하고 집주인들하고 서로 컨택을 해서 집도 구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의 보증금이 2달치예요. 그러니까 월세 2달치가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액도 아니고 그리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런 통하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본인들 발품을 팔아서 본인들 이렇게 집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마 계약 자체도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캄보디아의 주거 형태와 문화가 어떤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정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선시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용안면과 망성면 등지에서 침수된 농기계 600여 대를 수리하고 영농 재개를 도왔습니다. 수리 봉사에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긴급 수리 인력 20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내 13개 임대사업소 농기계 담당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민들은 농기계 무상 수리에 힘입어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시내버스 무정차 민원 예방을 위해 22개소 승강장에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시스템은 승객 대기 중 알림 문구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버스 기사는 이를 보고 승객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차하게 됩니다. 시 당국은 버스 정보 안내기와 온열 의자, 에어커튼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승강장의 편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틀니를 보급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 치과의원에서 무료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5년간 정기적인 사후 관리와 틀니 수리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가 잼류와 소스류 등 2개 유형에 대해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습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종전 2개의 인증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농축기와 배합 탱크 등 15종의 설비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생산 의뢰를 받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영어 통 번역사를 모집합니다. 한국 체류 2년 이상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이면 가능하며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고요.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